네, 증시 대담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황유한 PB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그러네요. 대신 오늘은 제가 업앤다운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음 놓고 편히 네.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아래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회복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지수가 다 올라줬는데 그렇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에서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마음 네. 놓고 봐도 될까요? 그러게요. 뭐 사실 주가가 하락하면 침체가 올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면 또 호황이 올 것 같고 요즘 주변 투자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심리 상태가 하루하루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난 8월 초에 이제 정말로 짧고 굵은 조정이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조금 더 길어지고 그렇게 될지 좀 길어지면서 정말 침체가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그랬지만 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주가가 올라오니까 또 후행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짧고 굵게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복귀를 해보자면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하락은 사실 알고리즘 펀드의 매도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일단은 실업률 지표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 지표가 그로 인해서 촉발됐던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제 매도의 트리거들이 건드려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태가 나왔었고요. 그나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던 거는 현물에서 매도는 많이 나왔지만 선물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환율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약간 좀 사람이 하는 매도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나온 후속 지표들 때문에 또는 이제 다시 또 연착륙이나 또 노랜딩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4월 달에 아니 8월 달에 나왔던 실업률 지표를 보면 사실 과거에 한 코로나 이전 시기에 제가 실업률 지표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때 찾아봤더니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4에서 5% 사이면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4에서 5면. 근데 이번 지표가 4%대 나온 건데 시장에서 확실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번 조정은 좀 뭔가 트리거에 의한 단기 수급 조정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급작스러운 조정은 향후에 또 나올 수 있었던 조정이긴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금리 인하 이후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트리거들 때문에 이런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8월 초에는 사실 이런 급락을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조정을 통해서 수급이 조금 분산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예방주사의 성격이 확실히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공포를 보시기보다는 향후에 이제는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해석이 좀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있을 이제 앞으로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이벤트들이 없었던 사실 뭐 주가는 없었어요. 계속 그렇죠. 이벤트들은 계속 있을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금리 변동과 같은 리스크, 경기와 관련 리스크들을 뭐 그런 변동성 요인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항상 긴장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조정 통해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 번 더 AI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검증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가 살아나야 뭐 화장품도 살고 그쵸. 뭐 AI도 살고 할 텐데요. 일단은 9월 달 금리 인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를 잡는 그 사이에서 고용과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한 이제 줄타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난주에 조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돌던 풍문으로 돌았던 것처럼 만약에 FOMC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더 큰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빠르게 진정되면서 연준에서 특별한 멘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보면 연준은 예정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 금리 인하만 우리가 예상대로 한 25비
50bp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50bp만 해도 시장 충격은 오히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프라이싱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시장은 아마 이번 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너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너무 비관에 빠져가 주식 다 팔고 도망가자, 뭐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약간 좀 약간 모호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리거를 위한 단기 네. 수급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고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발언들이 네.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더 큰 충격을 네. 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된 수준, 뭐 9월 달 금리 인하 얼마 정도 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물가는 잡히고 있고 고용은 안정적이고 연준이 지금 미국의 경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뭐 그냥 지켜보고 있다, 뭐 그 정도의 코멘트만 해줘도 시장에서는 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그렇죠. 때거든요. 그게 결국은 기존의 투자자들 포지션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고점에서 내려올 때, 저점에서 올라갈 때 그 부분들의 자산시장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러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금리를 고점에서 내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의 시기와 폭을 가지고 계속 올해 상반기 내내 계속 투자자들이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또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채권을 놀려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는 매도하게 되고 어떤 거는 매수하다 보니까 자산시장의 변동성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의 또 개별 기업들이 제 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거는 고평가되고 어떤 건 저평가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9월 달 금리 인하 전까지의 변동성이 제일 심할 것 같고 네, 그 이유는 조금 이제 잦아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전략들을 분명히 잘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남은 8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는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결국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FOMC 전까지는 변동성이 다소 있을 수 있는 만큼 내 거를 지키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 이제 꺼지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엔비디아 실적이 망하면 뭐 지구 대멸망이다 뭐 그런 표현까지도 저희들끼리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실적이 잘 나왔었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전망치가 얼마큼 나오느냐가 사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그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죠. 이번에 사실 2분기 때 계속 나왔던 게 7월달, 8월달 이슈였던 게 블랙엘 출시 지연 노이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까지도 다 엔비디아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블랙엘보다는 H200의 계속 그 생산량을 늘리면서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분명 노이즈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다 감안을 하고 있으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로 글로벌 업체들이 HBM을 생산을 하고 가속기를 생산을 하는데 나중에 얘도 정말 그 재고가 또 쌓아져가지고 골칫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큼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을 거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챗 GPT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향후에 사실 엄청난 수익 모델이 사실 없다 보니까 AI 버블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사례들을 쭉 보면 과거에 닷컴 버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시작됐을 때 시스코가 그 닷컴 버블의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닷컴 버블이 열풍이 있고 나서 엄청난 투자가 있고 나서 실제로 그 투자 있었던 이후에 수익 모델까지 찾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겠네요. 그때 닷컴 버블이 나왔었고 실제로 닷컴과 관련 인터넷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는 2000년 중후반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그건 한 6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닷컴 때 한 10여 년, 그리고 스마트폰 때 한 5, 6년. 그리고 이번에 AI는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AI가 관련돼서 상승한 게 한 1.5년,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더 당겨진다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아직까지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인 거죠. 계속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이익 회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이 버블일 수 있지만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너무 많다. 그런 분석들이 많다라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시스코와 굳이 밸류에이션을 비교하자라고 하면 그때 시스코는 사실 없는 이익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 엔비디아는 충분히 실적을 다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이라고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주가 수준은 조금 낮고 이번에 오히려 조정을 통해서 뭔가 그런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AI와 관련된 섹터들 물론 엔비디아가 살아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살고 이제 그러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있을 28일 실적 발표가 하반기 주도주를 다시 결정짓는 당연히 분석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투자하지도 않더라도 AI와 관련된 반도체, 최소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소부장이라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충분히 보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보유하실 만하다 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간밤에 이슈가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AMD의 소식입니다. 서버 업체 ZT 시스템을 인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한 번 AMD와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을 심화시켜서 엔비디아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이 AI 시장을 더 키워서 더 AI 버블에 힘을 주지 않을까? 어느 쪽에 더 저는 무게를 두십니까? 후자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은요. 빅테크 기업들, 서버 클라우드 업체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는 것들을 쓸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다른 제품을 썼다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썼다가 잘못 쓰면 정말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퍼런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MD가 어느 정도 서버 업체도 인수하고 더 파일을 키우면서 본인들만의 제대로 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AI는 가져가야 된다. 그 후자, 아까 말씀하셨던 건 후자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어 있던 부분은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의 경쟁 구도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으켜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가 통과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사실 3분기 정도로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만 급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급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지난번 가이던스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가속기를 공급을 하려면 하이닉스가 공급해주는 HBM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빨리 통과를 해야
그리고 뭐 막 쓸 수는 없으니까 통과를 해야 엔비디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 또는 엔비디아가 사업을 구상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급한 상황, 엔비디아도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9월 달 정도로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 9월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국내외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AI가 얼마나 돈을 벌어줄지에 대한 첫 번째 삼성전자 테스트도 9월 달에 있게 되겠죠.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기존 레거시 반도체를 버텨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여기서 얼마큼 더 우리가 더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지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컬테스트는 가봐야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소부장이라던가 그다음에 삼성 지금 하이닉스 위주로 되어 있던 수급도 많이 분산이 좀 되겠죠. 일정 부분 이제 하이닉스가 어제도 사실 최근에 급락 이후에 올라올 때도 사실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통과한다는 걸로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매우 저렴한 구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이닉스는 당연히 조금은 매도세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반도체 ETF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발표 전후로 해서는 분명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밸런스를 매매를 잘해서 그걸 커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도체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우리가 어렵게 막 소부장을 특히나 공부를 하면서 매수를 하시려면 이 기업이 어떻게 공부를 어떤 쪽에 특정 장점이 있고 어떻게 매출과 이익을 올리느냐 이런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AI 산업이 지금보다 더 클 거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반도체 ETF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삼성전자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를 떠나서 여부를 떠나서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겠죠. 엔비디아가 잘 안 되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잘 안 될 겁니다. 일단은 다음 주 일단은 판단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략을 세워보셔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전자 돌파했고요. 그리고 20만 닉스 코앞에 있습니다. 반도체 온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어제는 주가가 좀 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8월 달 초에 주가 하락했었던 그 하락분은 거의 다 메꿨습니다. 다 메꿨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다 진행된 상태에서 얼마큼 다시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이어나가느냐 또는 AI 버블론에 더 힘이 실려서 조금 더 하락 추세로 다시 이어지느냐 그 부분이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기점 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한 주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상향으로 보고 하시는 게 지금은 일단은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손절매라던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또는 불안하시면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확인을 하고 하셔도 저는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손절매라든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전략을 세우셔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오늘 다시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8만 전자와 또 20만 닉스, 20만 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형적으로 오늘 상방을 보는 배팅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감이 좀 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장 시작을 저도 사실 기대를 좀 하면서 출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부장들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소부장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완전히 다른 흐름의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실적까지도 지금 챙겨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소부장과 대형 IDM 업체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어려우면 ETF로 가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이 밝다, 즐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빠르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코스피 2,700선을 넘어서 3,000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수는 사실 저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수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뭐 코로나 이후에 잠깐 3천 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 보면 사실 주식의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시총은 더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3천을 간다는 거는 과거의 3천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큰 기업도 상장을 했고 많은 기업들 큰 이제 대어들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3천을 넘는다고 하면 과거에 한 3,500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 뭐 2,700 큰 의미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특히나 이제 워낙에 시장 안에 주도 테마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서 잘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수는 3,000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섹터 자체가 실적이 올해 내년 우상향인지 추세도 우상향인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우하향인 섹터들을 보면 사실 갑자기 V자 급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도 섹터들에서 너무 많은 수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서 가장 확신들이 많이 있게 갑니다. 그러려면 지금 빠지고 있는 섹터들이 급등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수급들이 빠져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하향에 있는 종목들을 너무 우리가 갑자기 매수해서 급등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한 20, 30%가 올라오면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섰구나. 또는 이쪽 섹터에 좋은 이슈가 있나 보다, 좋아지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잭슨홀 미팅 당연히 있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오르기보다는 좀 오르게 되면 너무 과하니까 좀 줄이자, 좀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좀 사자 이런 식의 좀 약간 눈치 보기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특히나 한국 시장 요즘에 변동성이 높은데 아마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종목에 대한 베팅, 우상향하는 종목에 대한 베팅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가장 우상향 추세가 좋은 것들이 워렌 버핏도 투자했던 화장품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개별주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